자, 신장 요로의 신생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참 많죠. 그죠? 막 달린다고 계속 달리는데도 양이 많고,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끊고, 지난 시간에 한 6분 정도 일찍 마치고, 지금 다음 시간으로 넘겼어요. 왜냐하면 또 하다가 보면 또 중간에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넘겼으니까. 일단 보시고, 사실은 이게 그 이전 2주차까지 끝났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뒤로 조금씩 밀리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또 이렇게 말이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성인 간호학에서 사실 양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말 빨라요, 천천히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좀 약간 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여기에 의존만 하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찾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들으면 쏙쏙쏙쏙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가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복학습과 복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좀 더 빠르고 이게 기반이 돼서 다음 또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이제 챙겨 가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좀 제가 뭐 책도 쓰고 저기 그 보드도 사용하고 화면도 쓰고 뭐 해서 다양한 매체를 좀 사용을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제가 컴퓨터 화면 자체를 다이렉트로 녹화를 좀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화면이 좀 번짐 현상도 있고 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좀 여기 화면 녹화를 그냥 하는 걸로 제가 이번에 변경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좀 보시고 어떤 게 좀 더 낫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나은 걸로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수업에 좀 감안을 해가면서 계속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계속 어떤 것들이 더 좋다. 뭐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계속 저한테 이제 뭐 메시지로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되고 의견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신장 요로의 신생물은요. 종류로는 신장암과 방광암으로 좀 나눠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게 악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신세포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평상피암, 이행성 세포암종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대부분 신세포암종으로 선종이구나, 아데노칼시노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대부분 악성이다라고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암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날셀 칼시노마 RC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레날셀 칼시노마 RCC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로는요. 신장암에는 신세포암, 신우암, 신육종, 소아암인 윌름스 투머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자, 위험 요인은 흡연입니다. 흡연에 별표 500만 개 붙여주시고, 그리고 비만, 지방이 많은 식사, 그 다음에 화학약품들과 이런 것들에 이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거, 그 다음에 고무 제품들, 페인트, 가죽 제품 가공하는 직업들,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노출이 많이 됐을 때, 이런 물질들은 몸 안에 흡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부로 들어온다든지 어떻게든 몸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신장과 방광을 거쳐가면서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위해를 끼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발암 물질체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위험 요인들은 대부분 그 호발 그 성별로 보면 아무래도 남자가 좀 많겠죠. 그리고 흡연도 뭐 여자가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좀 더 흡연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장년층의 남자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대 증상 있어요. 3대 증상도 별표 500만 개 해주시고, 자, 여기에는 혈뇨, 옆구리 통증, 복부 덩어리, 그래서 3대 증상으로 해서요. 아무래도 영향이 그쪽 실질 조직에 영향이 가다 보면 피가 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다른 데서도 전이가 되면서 신장암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신장암 자체로 자기가 원발성으로 지 몸뚱이에서 생긴 암이 발생이 되면서 이 신장암은요, 폐나 간, 장골, 본 투머. 네, 그래서 이쪽으로 장골 쪽으로 해서요, 골 쪽, 뼈 쪽으로도 전이가 좀 잘 되는 경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장암의 이제 생존율을 보면요, 근치적 신장 절제술이다 해서 신장과 그 주변 조직까지 다 떼낸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생존율은 60에서 70%까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전이가 됐다 이러면 30%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신장암 자체가요, 이게 별로 이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별로 그렇게 좀 효과를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술로서 절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주변 조직에 많이 전이가 됐다, 원발성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신장 자체가 약을 받아들여서 항암제를 이렇게 걸러서 밖으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신장 자체가 아무래도 무리가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죠. 자, 진단은 우리 책 861페이지에 신장암의 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61페이지를 보시면 병기로 보시는데, 이게 스테이지 1 해서 신장 몸뚱이 내에 이렇게 국한된 종양, 스테이지 2는 신장에 국한된 종양이지만 부신의 전이를 포함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2.5cm 이상의 종양일 때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3은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을 때, 그리고 스테이지 4는 주변 장기나 저 멀리 원격 장기에 전이가 된 경우를 이제 스테이지 4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뭐 혈뇨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가 오게 되는데, IVP를 하거나 CT를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경피적 침 흡입술을 해서 지난번에 그 우리 신장암 검사 거기에 검사할 때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잘 봤었잖아요. 그래서 경피접 치금 흡인술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CT나 MRI, 그 다음에 방사선 핵종 동위원소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신장암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로는 이제 수술요법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하실 때 이제 자세가 이제 좀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요. 일단 그 다음 장에 보면 일단 나오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술이 이 신장암에서는 좀 더 우선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별로 약의 방사선이라든지 항암요법이 별로 효과를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가장 좀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좀 치료 방법으로 신장암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신장의 전이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전이가 됐나, 어느 정도 그 스테이지가 되나에 따라서 부분적 신장 절제술, 그다음에 근치적 신장 절제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은요, 자세는 아무래도 후복막 장기이다 보니까 이쪽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앞쪽으로 살짝 밀어서 등 쪽이 좀 잘 보이도록 해서 하는데, 이게 늑간 12번째 위치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서 횡격막에 이렇게 거의 위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하시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호흡에 관련돼 가지고 환자가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호흡을 좀 크게 안 하세요. 그래서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호흡 권장, 체위 변경, 조기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수술 전부터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고 오셔도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술 전 간호 하시고요. 수술 후 간호에서는
갔다 오고 나면 신장이 아무래도 핸들링이 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장 기능의 사정을 보셔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30cc 이하로 아워당 나오지는 않는지, 그리고 PCR 얘기하셨죠? 얘기 드렸죠? 그래서 PCR을 계속 검사를 해서 이 신장의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체액 유지가 잘 되는지를 보면서 INO 체크하고 체중 측정 이제 하시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후복막 장기이다 보니까 수술하시고 나면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으면서 뒤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환자가 출혈이 나도요, 등 쪽으로 이렇게 스며버리기 때문에 잘 출혈이 잘 관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 쪽에 시술한 환자들은 꼭 등을 들쳐서 출혈이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의 지인도 이게 이 시술을 하시고 놓쳐서 결국 하이포볼레미시아고로 사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잘 보시고, 그다음에 환자가 이제 통증 때문에 엇꺽거리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통증을 PCA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처음에 잘 사용을 해서요, 환자 호흡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조기 이상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는 게 환자 훨씬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의 어떤 회복력이 높기 때문에 통증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 수술 그 호흡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통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술하시고 나면 부신이 같이 잘려 나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부신이 호르몬 조절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신에 이제 부전을 사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 챙겨봐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수술의 그 포지션은요, 우리가 안 나올 것 같지만 이게 그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보이고 있어요. 아직은 뭐 국가고시에서 본 적은 없고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수술 자세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선요법과 항암요법은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뭐 이 말씀을 드렸었고, 방사선요법은 수술할 수 없거나 뼈와 폐로 전이된 종양이거나 수술 후 남아있는 재발을 어, 남아있거나 재발하는 종양에 대해서 방사선 요법을 좀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신동맥 색전술은요, 종양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을 해서 그쪽으로 이 암도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살려면 혈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차단을 해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혈류를 차단하는 신동맥 색전술 같은 것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광암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방광암은 신장암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년층 아저씨들한테 좀 많이 얘도 생기고 있고요. 흡연 요인은 얘도 위험 요인은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암과 방광암은 흡연 요인을 똑같은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흡연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해주시고, 자, 여기도 어떤 화학약품들, 그다음에 진통제 만성 중독들, 그다음에 재발성 결석이라든지 만성 하부 요로 감염이 좀 많이 됐을 때, 이럴 때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고요. 임상 증상은 무통성 혈뇨입니다. 무통성 혈뇨에 별표해 주시고요. 배뇨곤란, 빈뇨, 긴박뇨 이런 것들 생기죠. 방광암은 근육 조직이고 안쪽은 상피세포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탄력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안쪽으로 암이 생기고 그 안쪽으로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환자가 빈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환자 이렇게 소변을 좀 이렇게 잘 못 누기 때문에 긴박뇨라든지 어떤 배뇨 지연 이런 것들도 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 검사로는 이제 방광경 검사 해서요. 여기에 시진과 이제 생검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안에 들어가서 보면서 거기에 이제 생검을 떼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모든 암은 생검으로 확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요세포 분석 검사, 그리고 방광 종양 항원 검사, 경정맥 요로 조영술, CT, MRI, 방광 초음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실 수도 있습니다. 방광암의 분류로는요, 비근 침륜성 방광암으로 해서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광암은 요 안쪽에 점막 안쪽에서 자라 나왔을 때와 그다음에 이 근육에 침륜되는 근침륜성 방광암, 그리고 전이가 되는 방광암,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근육에 침범이 됐냐 안 됐느냐에 따라 이 환자의 삶의 퀄리티는 정말
달라지는데 정말 달라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근 침륜성 방광암, 표재성 방광암은요, 여기에 방광경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잘라내거나 태워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가 만약에 머스를 먹고 들어갔다, 이 방광근을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요, 웬만하면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광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이제 이 나중에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인공 방광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광이 없이 생활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삶의 질은 정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암은 비근 침륜성 방광암, 근 침륜성 방광암, 전이성 방광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방광암의 치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암은 항암 화학요법, 그다음에 방사선요법, 수술요법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암 화학요법은 수술 전에 이제 사용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이제 원격 전이가 됐거나 이럴 때 좀 사용을 하고요. 이제 방사선요법은 이제 방광절제술, 그다음에 전신화학요법과 이제 병용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병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CCRT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케모테라피를 같이 하면서 이제 RT를 같이 할 때 이제 CCRT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병용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방사선요법을 이제 시행을 하실 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이제 그 방사선요법과 이제 저 보시면 이제 그 수술요법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수술요법 가기 전에 방광암은요, 좀 국소화학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특이한 이제 그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광내 요법이라고 해서 BCG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BCG라는 물질을 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이거는 항암제라기보다는요, 이거는 그 면역 자극을 좀 시켜가지고요. 면역 자극을 좀 시켜가지고 그쪽 안쪽으로 점적을 한 다음에 이제 체위를 계속 이렇게 바꿔요. 바꿔가지고 약물이 골고루 접촉될 수 있도록 하고 한 두세 시간 후에 이제 배뇨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국소 항암 화학요법, 방광내 요법 라고도 하는 이제 BCG 요법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수술요법으로는 경요도 절제술로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쪽으로 이제 경요도를 들어가서 그쪽으로 절제를 해서 이제 전기 소작을 해서 이제 지져버리는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한 광음고술, 아니면 개방형 루프 절제를 해서 들어가가지고 폴립에다가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콱 이렇게 목을 졸라서 이제 죽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분 방광 절제술, 전 방광 절제술, 근치적 방광 절제술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은 주변에 이제 방광이라든지 전립선, 정낭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면서 여자들은 이제 방광, 자궁, 경부, 요도, 난소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다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하거나 전 방광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 이제 절제가 되기 때문에 요로 전환술이 좀 필요하고요. 남성에서는 전립선과 정낭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주변에 그 이렉트 너브, 그러니까 발기신경이 다 절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환자는 발기가 되지 않아서요. 환자는 이제부터는 이제 부부 생활을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서 이제 부부가 남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면서요.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좀 우울증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되게 우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들은 이 굉장히 좀 이 성적인 능력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남성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이제 심리적인 치료까지도 같이 병행이 좀 되어줘야지만 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저씨들이 못 견뎌서 이혼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광암 수술은요, 이제 경요도 절제술이다 해서 환자가 이제 경요도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유레스라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 수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개복술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이제 정보를 주시고요. 갔다가 나오면
안쪽을 잘라내고 그쪽에 반창고로 붙여주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혈류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24시간 동안은 지속적인 방광 세척을 좀 하게 되는데요. 폐쇄 방광 세척이라고 해서 3루멘에 폴리를 인서션을 하고요. 하나는 소변이 나오고 하나는 벌룬이 돼 있고 나머지 하나 부분에서는 그 셀라인을 연결을 해가지고요. 보통은 요걸 이제 세척을 하게 되면 한 3리터짜리 를 걸고요. 들어가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집어넣어서 방광 세척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뭐 혈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제 이 혈류의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액티브하게 이제 색깔이 안 바뀌고 계속 뭔가가 이제 지속이 된다면 꼭 그 노티를 해서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좀 관리가 늦어지고 환자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놓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이포볼레믹 샥으로 해서 환자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분 섭취를 증가를 해서 이거는 방광 세척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가서 방광을 세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I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분 공급을 해서 내적으로도 계속 수분 공급을 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고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을 꼭 잘 파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출혈 증상 관찰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안쪽에 상처가 나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폴리를 넣고 계속 이렇게 세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에 감염이 일어날 찬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 체온 측정을 해서 환자가 혹시 감염 증상이 나타나진 않는지 잘 보시고요. 소변 자가 모니터 교육을 꼭 해서 환자의 협조를 꼭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는요, 수술하시고 나오면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굉장히 잘 돼요. 어떻게 뭐 설명을 하고 있냐면, 씨 뿌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라 나오면 지지고, 자라 나오면 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규칙적인 방광암 검사에 대한 거를 환자한테 굉장히 주지를 잘 시켜가지고, 재발에 대한 것들에 이제 주지를 잘 시켜서 꼭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환자가 정말 너무 힘들 정도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다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에 대한 위험성 꼭 환자한테 주지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변 정체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를 나중에 폴리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좀 이제 환자의 좌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소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광 절제를 만약에 이제 부분적으로 절제를 했다 이렇게 되면 소변 주머니가 작아진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광 용적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조금만 이제 소변이 좀 차도 이제 환자 소변이 좀 마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울감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방광은 좀 이제 좀 다시 커진다는 확신을 좀 가지도록 하는데 그 이전만큼은 이제 커지진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상담을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자다가도 계속 화장실을 계속 다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면 문제 이런 것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우울감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꼭 잘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시고 나면 방광이 이제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방광이 과잉 팽창되면 이게 터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광이 팽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동안은 이제 카테터를 좀 삽입을 해서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빼고 나면 이제 빼고 이제 카테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카테터를 이제 제거를 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방광암은 방광 전 적출술을 이제 시행을 하는 것과 근치적 방광 절제술에 대한 거는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근치적 방광 절제술은 요로 전환술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요로 전환술은요 대부분 회장이라든지 장을 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 준비가 이렇게 어,
돼야 되기 때문에 네오마이신을 좀 투여를 해서 이제 장을 이제 관장하고 항생제를 미리 이제 좀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로 전환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로 전환술은 이제 방광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의 배출부를 이제 스토마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광을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거기에 그 해서 이제 구멍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86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림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요관 S상 결장 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광 적출한 다음에 요관을 S상 결장 하부에 이제 문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이제 직장으로 이제 바로 배출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그림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좀 봐주시는데, 여기에서 S자 결장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회장을 요관 회장을 S자 결장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S자 결장을 방광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길이 똑같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회장 도관이라고 해서요. 방광 적출한 다음에 요관에다가, 그러니까 요관을 회장에다가 문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복벽에다가 이제 이 요로 구를 이제 만들어줘서 이제 그쪽으로 소변이 배출되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요관루라고 해서 일측성 이제 로 해서 피부에 이제 밖으로 요관을 직접 밖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양측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요관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고, 이제 방광루 해서 방광 전벽을 부로 이제 끌어올려서 구멍을 생성하거나, 신우로 설치해서 튜브를 신장에다 삽입을 해서 소변이 튜브를 통해서 이제 배설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림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들을 이제 좀 보시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A 타입이죠. 그래서 회장 도관 해서 요관 회장 문합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관 S자 결장과 요관 회장 S자 결장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개구부가 복벽에 없고 항문을 통해서 소변이 배출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배변과 소변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스가 좀 차서 내가 방구를 붕 끼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방구가 아니에요. 네, 방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나오실 가능성이 좀 많이 높죠. 그래서 이 환자들 방구가 이제 끼고 싶다. 우리는 이제 남모르게 살짝 끼든지 혼자 있을 때는 부악 시원하게 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화장실에 가서 방구를 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변이 이제 계속 차오르는데 방광보다는 용적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설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 가서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배변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배변인지 소변인지, 배변인 듯 소변인 듯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보시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얘가 요 관이 장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콜라이가 타고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성 신우신염이 많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성적인 감염이 계속 유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관 협장이라든지 수신증의 위험이 이제 좀 높은 게 있죠. 그래서 주의사항들 이제 보시고 이제 금기사항도 좀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장 도관지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왜 회장을 사용하냐? 이거는 장은 모든 걸 다 흡수를 하죠. 그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종 그 영양소들을 다 흡수를 하게 되고, 대장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수분 흡수와 이제 각종 무기질을 이제 다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회장 부분이 가장 그 재흡수력이 가장 낮다라고 해서 이제 회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가 재흡수력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뭐 대장은 뭐 S자 결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소변을 어느 정도 몸으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이 회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회장류를 통해서 소변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도록 하니까 여기에 보시면 파우치가요.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파우치가 있는데 콜로스토미 백이랑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지만 좀 다른 건 밑에 꼬다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밸브를 열어서 소변을 이렇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장 도관에 대한 합병증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콜로스토미 백을 가지고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좀 보시면 요로 감염 문제라든지 문합된 부위의 요의 유출이라든지 피부 궤양 이런 것들 결석 형성, 협착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회장 도가는요, 이제 코흐 주머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장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요. 조금 더 큰 장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코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인디애나 주머니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환자들 6시간에서 10시간 간격으로 이제 도뇨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로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그거 이외에도 이제 피부 요관 문합술이다 해서 요관을 피부 표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직성과 이제 양측성이 있다 그랬고 피부 요관 어, 피부 요관 문합술에서 F 아까 그림에서 F로 보시면 두 개를 뭉쳐서 하나로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요관을 피부에서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 요로 전환술로는 부적합하고요. 단점으로는 감염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개구부가 협착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많은 수분 섭취를 해서 신우신염의 위험을 좀 감소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로 전환술을 할 때 이제 수술 전에 요로 전환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 준비하시고 루의 설치 부위를 선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재화부 그 배꼽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치골, 장골릉 이런 데 안 되고요. 그다음에 벨트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콜로스토미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좌측 하복부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설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왔다 이렇게 되면 갔다 와서 도뇨관의 개방성과 이제 쇄설량을 감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장을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에는 거기에 점막이 좀 점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변에 점액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상적인 거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탈수, 요관, 폐색, 신기능 손상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루 관찰 잘 해주셔야죠. 처음에는 얘가 약간 좀 부어 있죠, 그죠? 그래서 좀 크기를 처음에 잘 보시고요. 그래서 기준선 잘 알아내시고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것들에 대한 사이즈가 이제 마추레이션이 이제 되잖아요. 성숙이 되면 이제 사이즈가 이제 안착이 되면서 요때 이제 6에서 8주 정도 지나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안착이 좀 되면서 그 자기의 이제 모양새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부종이 있고 약간의 붉은색을 좀 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루와 이제 피부 주변 피부로 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소변 주머니를 이제 교환을 이제 해주시면서 이제 주변을 한번 봐주셔야 되겠고요. 수분 섭취는 경구 섭취가 허용이 되면 보통 하루에 한 3000cc 이상 정도의 많은 양의 이제 물을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변 수집 주머니는 입원을 계속 하지는 않고 본인이 가지고 가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좀 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한 이제 정서적 지지를 잘 해주셔서 변화된 자아상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로 관리는요. 환자는 이 그 파우치를 이제 교환하는 방법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마다 이제 교환을 하시게 되는데 소변이 셀 때도 이제 교환을 하셔야죠. 그냥 봉다리 찢어졌는데 계속 가지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착용 기구의 교환은요. 우리가 언제 가장 그 소변의 그 생성이 느려요? 또 잘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 우리가 그 항이뇨 호르몬이 활성화돼서 막 소변이 막 만들어지기 전에
아니죠. 그 항이뇨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감소가 돼서 소변이 막 만들어지기 전에, 예, 항이뇨 호르몬이 잘 때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감소하기 전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바로 이른 아침에 이제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부착물을 좀 떼난 다음에, 몸을 숙여서 도관 내에 소변이 모두 흘러나오게 한 다음에, 이게 그 콜로스토미 백하고 다르게요. 얘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우치를 붙일 때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물이 안 묻도록, 피부에 안 묻도록 하는 게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이제 씻고 잘 말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부착물을 붙이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스토마가 계속 거기서 물이 찔끔찔끔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다가 그 이 이 탐폰 같은 거 있잖아요. 탐폰 같은 거 거기다 확 꼽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탐폰을 삽입을 해서 소변이 유출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피부에 젖음을 좀 방지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피부 보호 이제 그 스티커를 칙 이렇게 뿌리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스티커를 뗐을 때 피부가 딸려서 같이 뜯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워낙 이제 이제 아주 많은 그 피부 보호 물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선정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접착시키시고 이제 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자, 인공로 주머니의 개구부는요, 요루의 크기보다 살짝, 예, 살짝 크게 잘라서 그렇게 하시고 딱 맞게 자르시면 안 되시죠, 그죠? 살짝 크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시고요. 소변 주머니는 한 3분의 1쯤 차면 비우는데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 너무 많이 차면 이게 뜯겨요, 무게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빨리빨리 비우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파우치는 뜨거운 물로 세척하시면 안 돼요. 주머니가 상하고요. 냄새가 좀 날 수 있죠. 그래서 냄새는 희석 식초 용액이나 방치제에 좀 담가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건조해서 사용을 하고요. 방치제를 안쪽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피부 관리는요. 피부에 접착제는 손으로 뜯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꼭 피부 접착 제거제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그 소변 때문에 피부 결정체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희석 식초 용액으로 좀 닦으면 닦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소변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라야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 활동 증진 부분에서는 환자가 파우치가 있다고 해서 뭐 수영을 못하거나 운동을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고정 벨트를 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죠. 예, 좀 하여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그 자아상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가 뭘 알아, 그지?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네가 뭘 이러면서 아무리 정상인이 설명한다고 공감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자주 모임에 참석을 해서 동병상련 해서 서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땀을 흘리거나 이제 하면 이제 피부에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스와 같이 요를 산성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좀 권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요. 소변 농축으로 인한 결정체 형성이라든지 감염 방지를 좀 예방하셔야 되겠어요. 요루를 가지고 또 파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화장실에 이렇게 비우고 막 이래 귀찮아서 좀 잘 안 먹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환자한테 꼭 잘 설명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요로 감염이라든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제 관찰을 해주시고 환자한테도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되겠고, 피부 감염 그다음에 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고 주의사항 잘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요로 전환수를 받은 환자의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아까 별표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국가고시에는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 뭐 국가고시에 낸다고 제가 안 내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제가 반드시 낼 거니까 요로 전환술에 대한 를 받고 그거에 대한 그 파우치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피부 관리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꼭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볼까요? 요루 주머니의 개구부는 요루의 크기보다 크게 자른다.
2번. 주머니는 3분의 1 정도 채워지면 교환한다. 냄새 제거를 위해서 방취제 알약을 사용할 수 있다. 요루 주위의 피부는 비누와 물로 씻고 말린다. 소변 주머니는 취침 전에 갈아주는 것이 좋다.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5번. 맞죠? 네.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